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금고전입니다. 품격의 결혼문화, 전통혼례의 예식 절차 5번째 시간입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절하는 신랑 신부의 교배례. 신랑의 침실로 들어온 신랑과 신부가 동쪽과 서쪽에 마주서서 교배례를 합니다. 신부의 종자는 대례상의 동쪽에 신랑의 자리를 펴고 신랑의 종자는 서쪽에 신부의 자리를 펴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자리를 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신랑이 동쪽 자리에 신부가 서쪽 자리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남성은 양이기 때문이고 여성은 음이기 때문이라는 등등 이런저런 설명이나 주장을 다 떠나서 저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신랑이 동쪽 자리에 배치된 것은 신랑 신부가 있는 그곳이 신랑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유교 의례에서 동쪽 자리는 항상 그 집의 주인 또는 주체로서의 자리이고 서쪽은 귀빈 또는 객체로서의 자리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반친형으로 해왔던 우리나라의 전통처럼 혼인의식을 신부집에서 할 경우 신랑이 자리하는 위치를 동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주객이 바뀌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신랑 신부 자리가 펴지고 나면 신랑은 대례상의 남쪽에 준비된 대야에서 손을 씻는데요. 신부의 종자가 물동이에서 물을 따라주고 수건을 챙기는 등의 시중을 듭니다. 신부는 혼례상의 북쪽에 준비된 대야에서 손을 씻는데요. 신랑의 종자가 마찬가지로 시중을 둡니다. 이 경우에 남쪽, 북쪽은 명실상부한 음양의 배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 여성들이 지내는 거소가 더 깊숙한 안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러한 현실적이면서도 상대적인 위치를 반영한 배치 구조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며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시중 드는 일을 서로 상대방 종자가 해주는 이유는 원래는 신랑 신부 본인들이 상대에게 해주는 일인데요. 처음 만나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종자들이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랑의 손을 신부가 씻겨주고 신부의 손을 신랑이 씻겨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가 절하고 신랑이 답배합니다. 주자가래의 교배례 항목 본주에서는 이 모습까지만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주석서와 행례서에서는 이 신랑 신부 교배례 방식에 대해 상당히 분분한 말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례편람에 실려있는 주석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자 어류에서 신부가 먼저 이배하고 신랑이 답배로 일배하며 신부가 다시 이배하고 신랑이 다시 답배로 일배한다 라고 하였다. 상변통고의 주석글에서는 다른 논의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마광의 서의 혼의 상편에서는 고래에는 신랑 신부의 교배 의례가 없었는데 지금 세속에서는 신랑 신부가 처음 상견할 때 교배례를 한다. 배례는 극진한 공경이고 또한 일의 이치상 마땅함이니 폐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정의의 이천문집 혼례편에서는 신랑은 동쪽 자리에 서서 서양하고 신부는 서쪽 자리에 서서 동양한다. 신랑이 제배하고 이렇게 신랑이 제배함은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을 낮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신부가 답배한다 라고 하였다. 주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혼례에서 사마광의 혼례 의절에서는 신부가 신랑에게 먼저 절한다 했고 정의의 혼례 의절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먼저 절한다 했으며 어떤 사람은 아내는 남편과 나란한 존재이니 당연히 한 번에 나란히 절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요? 주자가 말했다. 고래에는 여성이 남성과 더불어 예를 행할 때 모두 협배를 했는데 매번 2차례 절하는 것을 예로 삼았습니다. 혼례에서는 신부가 먼저 이배하고 신랑이 답배로 일배하며 신부가 다시 이배하고 신랑이 다시 답배로 일배합니다. 관례에서 역시 비록 어머니를 뵙는 의절이라 해도 협배를 합니다. 퇴계 이황이 국영서에게 답했다.
근년에 우리 집에서 손녀에게 초례를 했는데 교배례에서 신부가 먼저 제배하고 신랑이 그제야 신부와 함께 제배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부가 2배하고 신랑이 1배하고 그것을 다시 반복함을 보여주신 이 조목은 행하기에 합당할 듯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신랑 신부 교배례의 형성 시기나 이행 횟수 및 방법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자는 협배의 의의를 여성의 배례가 남성의 배례의 수적으로 갑절이라는 데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닙니다. 협배는 협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한 사람의 절이 다른 사람의 절에 끼어 있는 형식이 주안점입니다. 주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협배 형식의 근거로서 말한 관례에서 역시 비록 어머니를 뵙는 의절이라 해도 협배를 한다라고 한 것은 고대의 의례 사울례 편에서의 관례를 설명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들의 관례 때 잘을 받는 절차 이전에 어머니를 뵈면서 행하는 배례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먼저 절하고 아들이 절하며 다시 어머니가 절하는 이른바 협배 절차가 있습니다. 의례 사울례 편에서는 새신랑이 처부모를 뵙는 때에 사위와 장모 사이 협배로 합니다. 결혼 후 처음 처가를 뵈러 온 사위가 장모를 뵐 때 장모가 문짝을 닫은 채 그 안에 서서 1배를 하면 사위는 문짝 밖에 서서 2배를 하고 장모가 다시 1배를 하는 형식입니다. 두 사람이 닫힌 문짝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형태인데요. 어쨌든 이 경우는 1대 2대 1이기 때문에 여성의 배례가 남성의 배례보다 곱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의 협배는 여기에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례 편에서의 부형 구거례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며느리의 1배에 시아버지의 답 1배, 다시 며느리의 1배로 하는 협배가 보입니다. 이 외에도 고래의 협배의 사례는 더 있지만 그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무조건 절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 하기보다는 사이에 끼인 절이라는 형식이 그 본연의 개념이 됩니다. 이렇듯 고대에 존재했던 본연의 협배는 주로 배례를 행하는 두 사람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행되었는데요. 상호 대대적인 관계가 전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자가래에서는 고대에 원래 있었던 협배 절차는 없애버렸고 존재하지 않았던 신혼부부 사이 의례에 협배 절차를 집어넣었습니다. 관례에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협배 절차는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절하는 것이 송나라 때의 풍속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생각되어서인지 주자가래의 관례편에는 그 절차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자를 받는 절차가 끝나고 나서 대청의 한가운데 남향하여 앉아 계신 부모님 모두에게 아들이 북향하여 절하면 부모는 그를 위해 일어서주는 형태로 바뀌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모와 사위의 협배 역시 주자간의 혼례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짝을 사이에 두고 장모의 배례 없이 사위의 배례만 있을 뿐입니다. 부형 구거례에서도 며느리 배례 사이에 끼어있던 시아버지의 답배는 주자가례에서는 없애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신랑 신부 교배례 방식은 크게 5가지가 됩니다. 첫째, 신부의 배례, 신랑의 답배. 이것은 주자간의 본연의 방식입니다. 둘째, 신랑의 입배, 신부의 답배. 이것은 정의의 주장입니다. 셋째, 신부의 1배, 신랑의 1배, 신부의 1배 또는 신부의 2배, 신랑의 2배, 신부의 2배. 사마강의 주장입니다. 신부의 절수가 신랑의 절수의 곱절이라는 주장이 포인트입니다. 넷째, 신부의 2배, 신랑의 1배, 신부의 2배, 신랑의 1배. 주희의 주장입니다. 이 역시 신부의 절수가 신랑의 절수의 곱절이라는 주장이 포인트입니다. 다섯째, 신랑 신부 동시 배례. 이는 이른바 어떤 사람의 주장입니다.
신랑 신부 교배례의 이 5가지 방식 중에서 옳은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없던 것을 송나라 때 새로 형성시킨 것이었고요. 따라서 정통의 통일된 예식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주장들만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방법은 없고 개개인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 가장 합당해 보이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일단 저는 5번째의 신랑 신부 동시 배례에 한 표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를 붙이더라도 부부간의 협배는 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협배라는 것은 남녀간에 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어머니와 아들, 장모와 사위, 며느리와 시아버지 등의 사이에서 이행되었던 배례였을 뿐 부부 사이의 배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신랑 신부 배례가 없었던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 속에 일심동체 부부의 상호 공경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일 터인데요. 그러니 오히려 동시 배례로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아니라면 주작 아래의 본래 기록처럼 통상의 일반적인 배례로 하던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부부간의 협배는 정말 보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신랑 신부의 교배례가 끝났다면 시종들은 술을 따르고 음식을 진설합니다. 신랑 신부가 음식을 먹는 공례식을 진행하고 진행 중에 바로 이어서 합한주 잔에 함께 술을 따라주며 마시는 합근례를 합니다. 우선 대례상을 사이에 두고 맞이한 신랑과 신부는 제주하고 안주를 둡니다. 제사 제자, 술주자, 이 제주의 뜻을 어디에서는 마치 고수레처럼 술을 조금 붓는 행위라고 하고요. 또 어디에서는 술잔을 받은 뒤 바로 마시지 않고 읍을 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들을 토대로 보면 제주의 본질적 의미는 의례에서의 경건함을 높이기 위해 표현하는 특정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종자가 술을 다시 따르면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고 술을 드는데요. 이번에는 제주하지 않고 안주도 없습니다. 이어서 합한주잔인 근잔을 신랑 신부 앞에 놓고 술을 따라주면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고 술을 드는데요. 역시 제주하지 않고 안주도 없습니다. 근잔이란 원래 하나였던 박을 두 쪽으로 가른 한 쌍의 표주박잔을 말합니다. 이윽고 신랑이 다른 방에 잠깐 나가 있으면 남은 음식을 방 밖으로 내가고 잠자리를 펴니다. 신랑이 다시 들어와 옷을 벗으면 신부의 종자가 받아주고 신부가 옷을 벗으면 신랑의 종자가 받아줍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종자들은 모두 여성입니다. 모든 의례서에서는 신랑 신부의 교배례 합근례 등은 하객이나 구경꾼들이 모여있는 마당이 아니라 신랑의 침실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부집 마당이나 혹은 뻥 뚫린 대청마루에서 하는 혼인의식은 시속으로 변형되어 형성된 것인데요. 그렇더라도 주자가래는 물론 조선시대에 저술된 대부분의 의례서에서는 본래의 장소와 절차 그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신혼방 밖에서는 신랑집의 혼주가 바깥채에서 남자 손님들을 대접하고 주부는 안채에서 여자 손님들을 대접합니다.